한때 불야성이라 불리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택시 잡기 전쟁을 벌여야 했던 강남 뒷골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온 사인은 꺼졌고 호객꾼도 사라졌습니다. 불경기가 아닙니다. 멸종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업계의 타격은 가장 심각합니다. 그 많던 에이스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녀들은 오프라인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했을까요? 반문화의 대이동과 그 이면의 숨은 진실,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돌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들지 않는 거리라는 뜻에서 불야성이라 불렸던 그곳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거리는 매일 밤 수백 대의 검은 세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업 임원들의 법인카드가 매일 수백만 원씩 긁혔고 룸살롱 하나의 종사자만 수십 명이 상주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같은 거리를 걸어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화려했던 간판 자리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호객꾼, 업계에서 삐끼라 부르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삐끼란 거리에서 손님을 업소로 유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끔 문을 연 업소도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은 날이 허다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멸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019년 기준 전국 유흥주점 수는 약 4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만 8천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40%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특히 고급 룸살롱으로 분류되던 업소들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강남권 고급 유흥업소의 경우 2019년 대비 절반 이상이 폐업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숫자만 봐서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테이블에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쓰던 손님들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던 에이스급 종사자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출이 준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쓰던 사람들과 그 돈을 벌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텅 빈 거리는 끝이 아니라 대이동의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흥업계의 붕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 룸살롱 시장의 핵심 동력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인카드와 회식 문화입니다. 법인카드란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업무 관련 비용을 쓰는 카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으로 쓰는 카드입니다. 과거에는 이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고 접대비나 회의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노는 구조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처 접대라는 명목이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나 다름없으니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공직자나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유흥업소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2019년부터 본격화된 클린카드 제도였습니다. 클린카드란 법인카드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흥업소나 도박장 같은 곳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대기업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회사 카드로 룸살롱을 가면 바로 인사팀에 통보가 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법인카드가 막히니 자연스럽게 개인 돈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화가 겹칩니다. MZ세대의 등장입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기존 세대와 회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상사가 이끄는 대로 2차, 3차를 따라가는 게 당연시됐습니다. 거부하면 팀워크가 없다거나 눈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MZ세대는 퇴근 후 시간을 개인적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원치 않는 회식 자리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집에서 쉬겠다는 겁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직장인의 70% 이상이 회식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쏘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법인카드가 막히고 회식 문화가 쇠퇴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과거의 유흥업소로 향하던 소비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40대와 50대를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흥업소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세대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2020년 이후 주식과 코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주식은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고 코인 시장도 폭락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역시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영끌족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산이 불어날 때는 유흥비로 쓸 여유가 있었지만 자산이 쪼그라드니 지갑부터 닫은 겁니다. 한편 20대와 30대의 소비 패턴은 아예 방향이 다릅니다. 이들에게 유흥업소란 돈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선택지입니다. 같은 돈이면 오마카세를 먹거나 명품 하나를 사거나 호캉스를 즐기겠다는 겁니다. 오마카세란 일본어로 셰프에게 맡긴다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고급 식사 경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멀리 여행 가지 않고 호텔에서 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흥미로운 변화도 있습니다. 소버 큐리어스라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맑은 정신을 뜻하는 소버와 궁금하다는 뜻의 큐리어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굳이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1인 알코올 소비량은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12% 감소했습니다. 소주 소매점 매출도 2020년 대비 2023년에 6% 넘게 줄었습니다.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룸살롱에서 테이블 하나 잡으면 기본 1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오마카세를 3번 먹고 호캉스도 한번 갈 수 있습니다. 비싼 술값 내고 눈치 보느니 집에서 편하게 쉬겠다는 합리적 선택이 유흥업계를 타격한 겁니다. 수요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공급 쪽에서도 대이동이 벌어졌습니다. 유흥업소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던 에이스급 종사자들이 대거 업계를 떠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과거 유흥업계에서 일하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빚이 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선불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선불금이란 월급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금 같은 개념입니다.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먼저 받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선불금이 족쇄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려면 받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데 이미 쓴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하고 그 과정에서 빚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돈을 벌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과 팬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흔히 BJ 방송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이 카메라 앞에서 방송하고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BJ는 브로드캐스트 자키의 줄임말로 방송 진행자를 뜻합니다. 팬 플랫폼은 구독료를 내는 팬들에게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 유흥업소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술을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룸살롱에서는 손님 접대를 위해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간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손님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부하면 소득이 줄어들고 업소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화면 너머에 있으니 물리적 접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신분 노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을 직접 보여줘야 했고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늘 불안해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필터를 사용하거나 아예 얼굴을 안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에이스들의 이동은 단순한 이직이 아닙니다. 업계 전체의 권력 구조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과거 오프라인 유흥업소에서 권력은 업주와 마담에게 있었습니다. 마담이란 업소에서 여성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사자들은 마담이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출근하고 마담이 배치하는 테이블에 앉아야 했습니다. 손님을 고를 권한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이스라는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초이스란 손님이 여러 종사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그날 수입이 없었습니다. 종사자 입장에서는 선택받기 위해 경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업소와 손님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구조가 뒤집힙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이 직접 방을 열고 시청자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시청자는 차단하면 됩니다. 초이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청자를 고르는 위치가 된 겁니다. 수익 분배 구조도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손님이 쓴 돈의 상당 부분을 업소가 가져갔습니다.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수수료를 떼지만 대체로 20%에서 3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갑니다. 시간 관리의 자유도 생겼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켜면 됩니다. 낮에 방송해도 되고 일주일에 며칠만 해도 됩니다. 이런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초이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방을 만들고 시청자를 고릅니다. 오프라인의 밤문화가 온라인으로 180도 전환된 겁니다. 물론 모든 온라인 활동이 유흥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게임 방송이나 먹방,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성인 취향의 콘텐츠 쪽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룩북 콘텐츠나 ASMR 방송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옮겼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좋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전환이 긍정적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착취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터라고 부릅니다. 연예기획사의 줄임말인데 실제로는 인터넷 방송인을 관리하는 신종 매니지먼트 업체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표면적으로는 방송 장비를 빌려주고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를 도와주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 조건입니다. 수익의 40%에서 많게는 70%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급 카메라와 조명, 방음 스튜디오를 제공한다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면 방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과도한 장비 비용을 핑계로 수익을 빼가는 구조입니다. 더 교묘한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 국세청이 탈세 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기획사가 시청자인 척 소속 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한 겁니다. 바람잡이를 동원한 거죠. 바람잡이란 가짜 손님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청자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큰손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경쟁심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후원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까지 피했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심각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과거 오프라인 유흥업소의 선불금과 똑같은 족쇄 역할을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못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포주들이 매니지먼트 실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온라인으로 따라온 겁니다. 착취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뿐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매니지먼트가 이런 건 아닙니다. 정당한 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업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불리한 계약에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착취만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번 돈이 쉽게 사라지는 현상도 심각합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방식은 후원금 중심입니다. 시청자들이 별풍선이나 도네이션 같은 형태로 실시간 송금을 합니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쓰는 일종의 사이버 화폐입니다. 도네이션은 기부라는 뜻인데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 한 번에 수십만 원, 인기 방송인은 수백만 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정상 BJ의 경우 1년에 400억 원 이상을 버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게임에서 상금을 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운이 좋으면 크게 벌고 내일 시청자가 안 오면 거의 못 벌기도 합니다. 들쭉날쭉한 수입은 돈의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일해서 300만 원 받는 것과 하룻밤에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걱정이 됩니다. 상당수가 온라인 도박으로 빠집니다. 사설 토토라고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사설 토토란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도박 상담 건수가 2020년 전체의 8%에서 2024년 15%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도박 이용자는 같은 기간 14배나 폭증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도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품 과시 경쟁도 돈이 새는 구멍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비싼 가방을 들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경쟁합니다. SNS에 올리기 위한 소비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고 며칠 뒤에 또 새로운 걸 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느끼기 어려운 방식으로 번 돈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오프라인 카지노는 문을 닫았지만 휴대폰 안에는 언제든 열리는 도박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유흥업계의 몰락과 온라인으로의 대이동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남 뒷골목의 룸살롱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규제와 회식 문화의 쇠퇴가 수요를 줄였고 더 나은 대안이 생기면서 공급도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유흥시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욕망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밤거리가 깨끗해진 건 착시 현상입니다. 유흥은 더 은밀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규제하기 힘든 온라인 공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중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유흥의 몰락과 보이지 않는 유흥의 폭주, 이 둘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사회가 건강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까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흥의 형태도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의 인터넷 방송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겁니다. 텅 빈 강남 뒷골목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 나아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안 보이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밤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다뤘습니다. 오프라인 유흥업소의 몰락, 온라인으로의 대이동, 그리고 디지털 포주와 도박 중독이라는 새로운 그림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규제로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형태를 바꿔서 나타납니다. 진짜 해결책은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유흥 문화 규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온라인 유흥시장의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자금 추적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런 사회 이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